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개별 소비를 잘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고를 자주 보시죠.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짧은 순간까지도 우리의 소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이야기를 유행하게 했습니다. 더 많이 사고 더 자주 쓰고 더 자극적으로 소유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기업은 마케팅, 브랜딩, 유행, SNS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이 소비하세요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먹는 음식, 잠자고 쉬는 공간, 따뜻한 옷, 시원한 옷 등등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죠. 이 시장은 매우 큽니다. 근데 참여한 경제 주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제 주체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조직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소비를 이끕니다. 최근에 있었던 싱크홀, 이런 도로상에서의 어떤 문제는 우리 개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경제 주체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부문이 이끌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경제 주체로도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험 상품을 소비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보안을 위해서 이런저런 상품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여성들이 안심 귀가를 위해서 호루라기를 산다든가 시니어들이 가방 안에다가 조그만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보안도 있죠. 그래서 CCTV를 달기도 합니다. 시큐리티와 관련된 제품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조커버거는 인간의 소속감이라는 욕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 좋아요를 받고 소속된 커뮤니티 안에 있다는 느낌,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플랫폼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보면 그 세 번째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5단계의 욕구 단계설을 매슬로우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는 단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자극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거대한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 개인들이 소비를 하고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위대한 회사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전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어떤 구조 안에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금의 이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소비가 모이면 시장이 되고 시장은 산업을 만들 것이고 산업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리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출발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선택이 되는 거죠. 최근에 챗GPT에서 지프리풍으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너도 나도 사진을 올려서 지프리풍으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참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프리풍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바람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는 아주 불안한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리 소비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가설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의 장이 지자체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향후에 공공조달 제품의 70%를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정책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구매하는 비누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까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환호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추상적인 기대만 하고 있다가 실제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고 하면 많이 달라지겠죠. 신나겠죠. 우리 스타트업들이 환호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경쟁이 생기겠죠.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겠죠.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품질은 오르고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시장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그 안에 작지만 아주 강한 제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컵을 만드는 A기업이 지자체 공급을 통해서 매출 기반을 다진 뒤에 전국 카페 프랜차이즈와도 계약을 하게 되고 결국 일본, 유럽, 미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도 정책도 결국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소비는 단순한 돈의 지출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이고 우리가 하는 투표이며 우리의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선택했다면 그건 환경을 고려한 선언입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화장지를 골랐다면 그건 기업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런 선택이 매일 반복적으로 조용히 이어진다면 이것은 곧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시장을 바꿀 것이고 시장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변화는 정부나 대기업, 세계적인 운동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상 속의 사소한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마신 커피 한 잔, 그 컵을 버리기 전 1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이마켓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들의 개별 소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생각하면서 소비를 시작하고 모여서 소비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